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평소에 쉽게 하던 일들도 부담스러워지는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너무 귀찮고 힘들어. 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운동을 미뤄두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심지어 균형 감각마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고가 더 잦아지고 회복 속도도 더 느려지며 결국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며 미루고 계신다면 그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떨어진 건강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운동을 해둘 걸 하고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회복력과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량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의 감소와 균형 감각의 저하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먼저 근육량 감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쉽게 들 수 있었던 물건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그 시작은 30대 후반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감소가 더욱 급격해지고 그 영향은 점점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단순히 힘을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방이 쌓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몸매도 무너지고 신체 기능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단순히 보기 좋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인 동작을 하려면 그만큼 힘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일어나서 앉는 것조차도 근육이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이러한 동작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엔 괜찮다가도 갑자기 물건을 들려고 할 때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흔히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평소에 걸을 때나 일어설 때 혹은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신경과 근육이 서로 협력해 균형을 잡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시스템이 점점 덜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평소에 걷던 길을 걸을 때도 자주 넘어지게 되죠. 그럴 때 다친 부위는 보통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등입니다.
이 부위들은 부상 후 회복이 어렵고 한 번 다치면 오랫동안 재활을 해야 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넘어짐으로 인해 정신적인 위축도 생기고 외출을 꺼리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근육량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몸의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시간이 없고 귀찮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이가 들면서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관리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단지 근육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신체의 변화는 우리의 기분과 정신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왜 운동이 점점 더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변화는 물론 정신적인 변화도 크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운동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은 떨어지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질병은 50대 이상부터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운동은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과 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체내 당분을 조절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그 진행을 늦출 수 있죠. 또한 운동은 골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넘어짐이나 부상이 일어나면 회복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운동은 뼈를 강하게 만들어줘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할 확률을 줄여주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함께 운동은 우리의 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기능도 저하되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감소하게 되죠. 하지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뇌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 건강에도 운동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게 되며 그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엔돌핀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행복감을 유발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상쾌한 기분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산책이나 요가, 가벼운 조깅과 같은 운동은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을 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차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운동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점을 알면서도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 부족, 귀찮음, 그리고 몸이 아플까봐 걱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들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활력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0대, 60대가 되어서야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회복력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을 미루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점점 더 많은 도전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50대, 6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몸의 변화를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운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각자 다릅니다.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변화는 체력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도 점점 더 힘이 들고 계단을 오를 때나 간단한 집안일을 할 때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 이유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0대부터 시작된 근육량 감소는 50대가 되면 더 뚜렷해지고 60대 이후에는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어 신체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체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고 몸은 점차 쇠약해집니다. 뼈와 관절 건강의 위험. 50대, 6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뼈와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하고 관절은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골밀도는 더 빨리 감소하고 결국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관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염과 같은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되고 외출도 어렵고 일상적인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을 위험이 커집니다. 운동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몸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점점 더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와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대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 증가가 지속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관절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아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혈압도 운동을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더욱 커지죠.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활기찬 일상, 기분 좋은 하루,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건강한 삶의 질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그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몸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건강을 회복하려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50대, 6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결코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헬스장에 가거나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걷기. 걷기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걷기는 전신을 고르게 사용하면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안정감을 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걷기는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를 돌며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속도로 걷다 보면 체력이 점차 향상되고 다리 근육도 강화됩니다. 걷기는 전신에 좋은 운동이지만 특히 무릎, 허리, 발목 등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간단하면서도 몸의 유연성과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고 근육의 피로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은 전신을 골고루 풀어주기 때문에 허리, 어깨, 목 등 우리가 자주 긴장을 느끼는 부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운동 전후에도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스쿼트. 하체 근육은 우리가 걷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스쿼트는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자기 체중만으로도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허리를 곧게 펴고 상체는 너무 앞으로 숙이지 않도록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개씩 3세트를 목표로 하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 좋습니다. 스쿼트는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복부도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일상생활에서의 체력이 향상됩니다. 넷째, 팔꿈치 당기기. 팔꿈치 당기기는 팔, 어깨,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주로 밴드나 덤벨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덤벨을 이용한다면 덤벨을 양손에 들고 팔꿈치를 몸 옆에 두고 팔꿈치를 당기면서 상체를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와 팔꿈치를 보호하고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고 점차 무게를 늘려가면 됩니다. 또한 팔꿈치 당기기는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하며 팔꿈치가 몸의 옆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해주면 상체 근육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지탱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수영. 수영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특히 어깨, 팔, 다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운동으로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 중요한데 수영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여섯째,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도 간단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외부에서 자전거를 타면 운동 효과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지구력과 심폐 기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알게 되셨죠?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이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간단한 운동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점차 건강이 향상되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간단한 운동들을 통해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면 부상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단 하루 이틀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죠? 바로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동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망설이지 않기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시작한 운동이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킬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끼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를 즐기며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운동 습관에 대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것도 운동을 지속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힘차게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